네, 반갑습니다. 네, 골드클래스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골드클래스 시간에서 디자인하우스, DSP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결국 삼성의 투자 안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림 보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거를 살짝 이제 복습을 한다고 했을 때 골드클래스 관련해서 이제 DSP에 집중하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없다 새로 생긴 것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악재에서 호재로 바뀐 게 가장 핵심 수혜 섹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 단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없다고 새로 생긴 것, DSP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어요. 삼성에서 투자도 제한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M&A보다는 DSP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악재에서 호재로 바뀐 거고,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DSP 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DSP 기업들이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IT 섹터에서는 이제 최근에 DSP,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지금 IT 섹터의 3대 키워드가 차량용 반도체와 AI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업,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결국 차량용 반도체와 AI 반도체 매출도 굉장히 크고 사실상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파운드리와 팹리스 가운데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바로 디자인 하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삼성전자가 2030년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1위 도약하는 과정에서 DSP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차로 눈을 돌렸다. 삼성전자가 자체 육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래서 코아시아의 역할론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 원래는 뭐 NXP, 뭐 인피니온, 또 ARM 같은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나 이제 설계 기업들을 인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돈을 DSP 파트너십 강화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점쳐지면서 네,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딱 세 종목 짚어드렸죠.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가온치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고성장 산업인 차량용과 또 AI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RM 2년 연속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사로 선정됐는데, 제가 이 종목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종목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딱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달 2월 18일 때 부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24%가 일주일 만에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AI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와 AI가 4차 산업 관련된 반도체 설계가 가장 핵심 산업을 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게 DSP다. 그리고 여전히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좀 보여드리면요. AD 테크놀로지도 같이 가온칩스와 봐야 될 DSP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DSP 기업이에요. 특이한 점은 2019년도에 파운드리 글로벌 1위 기업인 TSMC와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TSMC와 파트너 사였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고, ARM과도 디자인 파트너사다 보니까 사실 디자인 솔루션,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가장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보여드리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ARM 인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그 예전부터 상승 흐름이 나와줬던 부분들이 있어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DSP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2월 18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3일 만에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이 되면서요. 47% 가까운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다시 그때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에 DSP 기업들이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AD 테크놀로지도 반발 매수가 세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 보여드리면 바로 코아시아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코아시아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M&A에서 DSP 기업, 디자인 파트너사들의 투자를 집중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코아시아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뭐 시간에 상한가도 들어갔고요. 25년 동안 삼성전자의 공식 파트너사가 코아시아고,
코아시아에 많은 계열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뭐 카메라 모듈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엑시노스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아시아 세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최대 파트너사로서 DSP 관련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차트를 보여드리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도 턴키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었었고, 그때도 2월 18일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20% 정도 반등이 나와주긴 했지만요. 최근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여파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던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여전히 저는 DSP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반도체의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글로벌 1위를 도약하기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DSP의 어떤 투자를 계속 이제 확대 발표를 한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로 가는 과정에서 결국 코아시아나 또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없다 새로 생긴 것, 또 그리고 악재에서 호재로 바뀐 것,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산업, 그중에서 없다가 우리가 새로 생긴 것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AI, 챗 GPT 관련 종목들도 정말 말도 못하게 1월 내내, 또 그리고 지금까지도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섹터 중에 전 하나가 바로 이제 메타버스 기기가 없다 새로 생긴 것, 또 악재에서 호재로 바뀌고 있고,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산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하루에 시장에 4% 이상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고,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시점인데, 팀쿡 애플 CEO가 이 뉴스가 좀 묻혔어요. 그래서 팀쿡 애플 CEO가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R 헤드셋을 연내에 출시를 강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평상시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관련 종목들이 정말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돼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이제 SVB 사태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졌기 때문에 이 뉴스가 시장에서 좀 묻혔고, 관련 종목들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메타버스 기기, 애플과 또 삼성이 이 MR 헤드셋, XR 헤드셋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는 이 시장은 앞으로 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바일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메타버스 기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산업은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난달에 퀄컴과 구글과 함께 삼각 XR 동맹을 구성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애플을 잡기 위해서 이제 동맹을 결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하드웨어 기술과 컴컬의 어떤 이제 그 칩 기술, 또 그리고 구글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만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워낙에 크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상태고, LG 또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특허를 계속해서 출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국내 대표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 XR 기기 시장에 다 뛰어들고 있고요. 뭐 완성차 업체인 뭐 대표적인 아우디라는 기업도, 일본의 뭐 소니, 파나소닉도 XR 기기 시장에 다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로봇과 메타버스 기기 시장은 올해 2023년도에는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작년 삼성전자 주총에서도 메타버스 기기와 로봇이 삼성전자의 어떤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한종희 삼성전자 부사장이 발표했던 만큼,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고, 그거 외에도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퀄컴과 구글과 XR 동맹을 구축할 만큼 지금 XR 기기 쪽에서도 지금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기기 쪽도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특허를 좀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글래스 뿐만 아니라 뭐 갤럭시 링 관련해서 XR 시장에서 애플과 지금 물밑 경쟁이 지금 시작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내 상반기에는 애플의 이제 메타버스 기기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 삼성 또한 곧바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과 경쟁이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올해 6월 정도를 점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모바일 시장에서 1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과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는 그 외 뭐 LG를 비롯해서 뭐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서 메타버스 기기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또한 저는 성장이 담보된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과 함께 꼭 같이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종목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도 세 종목을 준비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XR 쪽에서 최근에 좀 가장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종목은 라온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XR 기기와 MR 기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바로 키워드가 바로 OLED고요. 마이크로 OLED고 또 이제 마이크로 OLED의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라온텍이다 보니까 최근에 XR 쪽에서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XR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AR 글라스에도 패널과 컨트롤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AR 글라스 관련해서 특허를 좀 출원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구글과 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또 이제 애플까지도 AR 글라스와 또 이제 MR 글라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라온텍이 또 가장 큰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대량 생산에 성공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이제 XR 기기의 가장 핵심은 마이크로 OLED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라온텍이 가장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큰 부분도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금요일장에 사실 로봇주와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메타버스 기기 쪽에 좀 관심이 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온텍이 거의 22% 가까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데 라온텍의 어떤 추이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온텍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다음 종목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종목이 중요한데 다음 쪽은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 기기 쪽에서 가장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뭐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또 글로벌 증착 장비 공급률 1위 기업이 바로 선익 시스템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애플이 되던 또 그리고 삼성이 LG 또는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 누가 이 시장을 선점하던 간에 결국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선익 시스템이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소재가 사실 뭐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던 아니면은 뭐 삼성이 아니면은 뭐 다른 전기차 업체들 뭐 현대차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양극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주목을 받듯이 결국 이 메타버스 기기 시장에 누가 선점하던 간에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LG 디스플레이 또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에게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선익 시스템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AR 또 VR 기기 생산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TV 쪽에서도 OLED 디스플레이 비중이 29%에서 34%까지 좀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메타버스 기기 쪽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제 퀄컴과 구글 간의 XR 삼각 동맹을 구성했다는 소식이 나와줬을 때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그 상승폭이 시장 여파로 그대로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저는 이 직전 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로봇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는데 그 수급이 반드시 선익 시스템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선익 시스템이 메타버스 기기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종목도 같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나무가라는 종목인데요. 결국 이제 3D 센싱 액티브 스테레오 카메라, 그러니까 3D 센싱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삼성전자 차세대 로봇 청소기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브가가 XR 디바이스용 초소형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 이 센서 기술은 사실 로봇에도 적용이 되고 또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 3D 센싱 기술은 AI, 자율주행차의 필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가의 어떤 실적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전장 사업 쪽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삼성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나무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3D 센싱 모듈 또 그리고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3D 센싱 모듈을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산업이 확대되고 웨어러블 로봇에도 나무가의 3D 센싱 모듈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는 로봇과 AI, 자율주행 관련해서 핵심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모회사가 드림텍인데요. 지문인식 센서 관련해서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나무가의 어떤 실적 성장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선희 시스템과 똑같은데요. 지난번에 삼각 동맹이 결성됐을 때 큰 폭의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가 최근에 이제 SBB 사태로 인해서 주가 조정은 충분히 나와준 상태입니다.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한 상태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나무가는 사실 XR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또 로봇 관련 종목으로도 같이 묶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목표가로 잡고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시세가 강하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일단 라온텍의 주가 흐름을 좀 보면서요. 선희 시스템과 나무가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둔다고 했을 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또 좀 최근에 어떤 로봇주의 어떤 상승이 충분히 메타버스 기기 쪽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돼서 오늘 나무가라는 종목을 세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XR 또 VR 관련주로 세 가지 종목을 새롭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미리미리 선점하는 전략도 굉장히 맞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나려면 어디로 좀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네. 로봇 관련해서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 뭐 임타스라든지 RS 오토메이션 또 그리고 뭐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그 종목들이 금요일 날 막 상한가를 들어가고 맞아요. 큰 폭의 시세가 분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주 증시 일정에서 주도들을 찾고요. 그리고 로봇 다음으로 같이 봐야 될 핵심 종목 또 자세하게 꼼꼼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엠뱅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매니저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바로 아는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라데이 주식 상담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